정미 씨의 스타킹을 벗기며 그 향을 마음껏 맡을 수 있었고 그녀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정미 씨의 발을 직접 만질 수 있었던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호입니다. 올해 62살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어릴 때부터 숨겨온 특별한 취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향수나 꽃향기에 끌리듯 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향에 끌렸습니다. 바로 여성의 스타킹 신은 발에서 나는 은은한 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저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이 끌림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지기만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가정생활을 해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이런 갈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건강을 위해 뭔가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라고 권했습니다. 여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보여. 문화센터에서 뭔가 배워보는 게 어때? 아내의 말에 저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강좌 중에서 전통 다도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진행되는 수업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도라니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분야였지만 왠지 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제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전통 찻집이라면 신발을 벗고 앉는 좌식 테이블일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등록을 마치고 첫 수업 날이 되었습니다. 인사동에 있는 작은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차 향기와 함께 아늑한 분위기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예상대로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는 좌식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도 수업에 오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찻집 주인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수강생은 모두 6명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하면 모두 여성분들이었습니다.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대부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를 보았습니다. 김정미라고 소개하신 분이었고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모두 신발을 벗고 편하게 앉으세요. 강사의 말에 따라 모든 수강생들이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미 씨가 하이힐을 벗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은색 스타킹으로 감싸인 그녀의 발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낮은 테이블을 중심으로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정미 씨가 잘 보이는 자리를 택했습니다. 다행히 그녀와 대각선 방향에 앉게 되어 그녀의 발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살을 우리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이에요. 급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세요. 강사가 설명을 시작했지만 저는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자꾸만 정미 씨의 발로 향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검은색 스타킹으로 감싸인 그녀의 발가락, 우아한 발등의 곡선이 너무나 매혹적이었습니다. 정미 씨가 자세를 바꿀 때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녀가 발가락을 살짝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릴 때면 저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데,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텐데 하는 불안감과 함께 통제할 수 없는 기분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주변을 슬쩍 둘러봤지만 다행히 다른 수강생들은 모두 강사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다시 정미 씨의 발을 바라봤습니다. 차를 우리는 동안 테이블 아래에서는 은은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차 향기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제 감각을 자극하는 것은 정미 씨에게서 풍겨오는 그 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스타킹을 신고 있었을 그녀의 발에서 나는 특별한 향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자책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 시선이 자꾸만 그녀의 발로 향했습니다. 정미 씨가 발가락을 모으거나 펼 때 발목을 살짝 돌릴 때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 더 보고 싶다는 욕망과 들키면 어떻게 하지? 변태로 보일 텐데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마음에 더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영호 씨, 차 맛이 어떠세요? 강사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저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차 맛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정미 씨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정미 씨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가끔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첫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강사의 말에 수업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신발을 신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미 씨가 스타킹 신은 발을 하이힐에 넣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저도 오늘이 첫날이에요. 정미 씨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도는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김정민 씨시죠? 저는 이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런 건 처음이라 사실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비슷한 이유로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저는 공감하는 척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겠네요. 같이 열심히 배워봐요. 정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정미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스타킹 신은 발, 그리고 그 은은한 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강렬한 끌림을 느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맞이했습니다. 어땠어? 좋았어. 저는 간단한 대답만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정미 씨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수업이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미 씨는 제 특별한 취향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일주일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정미 씨의 모습,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스타킹 신은 발에서 풍겨오던 그 특별한 향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수업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신경 쓴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찻집에 도착했을 때 정미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역시나 정장 차림의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우 씨. 오늘도 오셨네요. 정미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내내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기다렸으니까요. 이번에도 저는 정미 씨를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하이힐을 벗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킹으로 감싸인 그녀의 발가락, 발등의 곡선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제 자신에게 실망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저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짜릿한 흥분감을 느꼈습니다. 정미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이 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다리를 접었다 펼 때마다 발목을 돌릴 때마다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하다, 들키면 큰일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욕망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있는 차 우리기를 배워보겠습니다. 강사가 설명을 시작했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올라오는 정미 씨의 향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수업이 끝날 즈음 저는 용기를 내어 정미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미 씨, 차에 대해 더 공부해 보고 싶은데 혹시 수업 후에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서요.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떠난 후 우리는 찻집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역시 좌식 테이블이었고 정미 씨는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이혼했어요. 정미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이런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녀가 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네,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누구도 만날 생각이 없어요. 정미 씨의 말에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동시에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미 씨와 수업 후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차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호랍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내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영호 씨도 혼자시네요. 외롭지 않으세요? 정미 씨가 물었습니다. 많이 외롭죠. 그래서 이런 수업도 듣게 되었고요. 저는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정미 씨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매주 그녀의 스타킹 신은 발을 보는 것이 제 일주일의 낙이었습니다. 수업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정미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찻집에 둘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뭐예요? 정미 씨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미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호 씨, 저도 알아요. 갑작스러운 얘기라는 것을. 하지만 정미 씨와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정미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영호 씨, 작년에 이혼해서 마음을 정리하는 중이라 남자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거절당할 것을 예상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미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업 때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고 차에 대한 책도 사다 드렸습니다. 정미 씨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 씨, 발이 많이 아프시죠? 하루 종일 하이힐을 신고 계시니까요. 어느 날 저는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발이 아파요. 정미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마사지를 좀 배웠거든요. 간단한 발 마사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 씨의 발을 만질 수 있다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미 씨가 사양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권유 끝에 정미 씨는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그럼 정말 간단하게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미 씨의 발에 손을 댔습니다. 스타킹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 그리고 그 특별한 향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좀 시원하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원해요. 고마워요. 정미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사지를 계속했습니다. 스타킹으로 감싸인 그녀의 발가락을 하나하나 눌러주며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황홀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발 마사지는 우리의 작은 루틴이 되었습니다.
정미 씨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미 씨가 말했습니다. 영호 씨는 정말 신기한 분이세요. 왜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는 뭔가 달라요. 더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은 것 같아요. 정미 씨의 말에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한 것일까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미 씨도 처음에 경계심을 조금씩 풀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제 손을 잡기도 했고 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침내 제 특별한 취향에 대해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미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우리가 찻집 구석진 방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저는 여성의 발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특히 스타킹을 신은 발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정미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정미 씨의 발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보게 되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정미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가까워지신 건가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정미 씨 자체가 좋아요. 정말로요. 저는 급히 변명했습니다. 정미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한 분이네요. 하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미 씨가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취향을 숨기지 않았고 정미 씨도 점점 제게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고백 이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미 씨는 처음에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조금씩 저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발 마사지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가끔은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이 특히 아파요. 마사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느 날 정미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의 발을 마사지해 드렸습니다. 스타킹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함과 그 특별한 향이 저를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죄책감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안도감과 함께 여전히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떨림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정미 씨는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정성스럽게 마사지하며 그 향을 더 깊이 맡고 싶다는 욕망이 커져갔습니다. 정미 씨, 정미 씨가 정말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생각이 나요. 어느 날 저는 용기 내서 다시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정미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호 씨도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남자를 만날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계속 기다릴게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가끔은 포옹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 씨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조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미 씨의 발을 볼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들키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시선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자세를 바꿀 때마다 발목을 돌릴 때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런 감정을 숨기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찻집에서 특별한 다도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고 참가자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정미 씨와 저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수강생들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더욱 집중해서 정미 씨를 관찰했습니다. 어둑한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스타킹 신은 발이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저와 정미 씨만 남게 되었습니다. 찻집 주인도 먼저 가고 저희에게 문을 잠그고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정미 씨가 말했습니다.
촛불만 켜져 있는 어둑한 찻집에서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도요. 정미 씨와 함께여서 더 특별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미 씨의 스타킹 신은 발이 촛불에 비춰져 더욱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면서도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호 씨, 정미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영호 씨에게 마음이 있어요. 정미 씨의 고백에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발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하지만 영호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미 씨, 오늘 여기서 정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드디어 선을 넘었습니다. 찻집의 작은 타실에서 정미 씨와 함께 보낸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미 씨의 스타킹을 벗기며 그 향을 마음껏 맡을 수 있었고 그녀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정미 씨의 발을 직접 만질 수 있었던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스타킹 너머가 아닌 맨살로 느끼는 그 부드러움, 그리고 진짜 향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 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미 씨와 저는 진짜 연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도 수업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수업 후에는 더욱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미 씨와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정미 씨의 발을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볼 수 있어 안도감과 함께 짜릿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정미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의 스피커 모드가 눌러졌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찻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정미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분이세요? 정미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답하세요. 아내분이죠? 정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 씨, 설명할게요. 설명이요? 뭘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정미 씨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호랍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내분이 돌아가셨다고. 죄송해요, 정미 씨. 정말 죄송해요. 저를 완전히 속이셨군요. 저를 바보로 만드셨어요. 정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저를 가지고 논 거예요? 저는 급히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미 씨는 저를 뿌리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진짜 최악이에요. 정미 씨가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찻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앞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미 씨와 함께 있는 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매주 무슨 다도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이상하다 싶었어.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확인해 봤더니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정미 씨는 다시는 찻집에 나타나지 않았고 다도 수업도 중단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딸에게서 왔습니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던 딸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 신호만 계속 들렸습니다. 며칠 후에야 알았습니다.
딸이 제 번호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통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딸은 제 일을 알고 나서 아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 했다고 합니다. 30살이 넘은 딸이지만 아버지의 배신과 거짓말에 깊이 상처받은 모양이었습니다. 혜진이가 나를 정말 많이 미워하는 거야?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자기 아빠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혜진이는 아빠를 정말 존경했는데. 아내의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가족을 잃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혼자 지내는 첫 주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딸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매일 밤마다 곱씹으며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함께 여행 갔던 추억들, 가족이 함께 웃었던 순간들,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욕심부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루하루가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미 씨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상실감이 더 컸습니다. 딸에게 몇 번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한 번만 만나자라고 보내도 읽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처음으로 후회와 자책감이 아닌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구나. 그동안 30년 넘게 거짓말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내 앞에서는 성실한 남편인 척, 딸 앞에서는 모범적인 아버지인 척. 하지만 제 진짜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남들 눈치 보면서 체면 차리면서 물론 가족을 잃은 것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에 정착한 후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혼했으니 마음 편하게 스타킹 신은 여성들을 찾아다녀야겠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취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당당하게 제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을 보면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62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냥터를 물색하며 저는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62살의 자유로운 남자로서 말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너무 뻔뻔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도 잃고 정미 씨도 잃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니.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보다 이제라도 진짜 제 모습으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을 잃은 건 아쉽죠. 특히 딸, 혜진이가 저를 차단한 건 좀 서운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62살인데 지금 와서 뭘 바꾸겠어요. 오히려 이제는 당당하게 제가 원하는 걸 추구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새로운 다도 교실이나 문화센터를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할 생각이에요. 어차피 숨길 것도 없으니까요. 물론 바로 제 취향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혼자라는 건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저는 진짜 혼자예요. 정미 씨 생각도 가끔 납니다. 그때 그 향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정미 씨는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죠. 나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런 취향을 이해해주는 여성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이제 진짜 제 모습으로 살 거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잃을 건 다 잃었으니까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좀 후련해지네요.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나 갑작스럽게 인생이 바뀌신 분들께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일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길로 가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래쪽에 엄지손가락 모양 있는 거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진솔한 인생 얘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솔직한 생각 남겨주세요. 안 좋은 얘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서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